안녕하십니까. 유익 아카데미 5분 알고리즘 코딩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부터 임의의 정수까지의 수열에 포함된 소수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 코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코딩 절차 기준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문제 분석 및 알고리즘 패턴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문제의 기본 수열은 2부터 임의의 정수까지 1씩 증가하는 수열입니다. 자, 2부터 x, 임의 x까지 1씩 증가하는 이렇게 1씩 증가하는 수열입니다. 그러면 이 수열에 포함된 소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2부터 임의의 정수까지 각각의 숫자가 소수인지를 먼저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 소수가 이제 소수일 때만 합계에 누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소수의 판별 방법은 소수 판별 대상값을 임의의 k값이라고 하고 2에서부터 k값까지 자 우선 2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수열이 우선 왜 2부터 출발을 하느냐 자 1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2부터 출발을 하고요. 자, 그래서 2부터 출발을 해서 이미 x까지 진행할 때 2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소수 판별 대상값으로 k로 삼고 거기서 2부터 다시 k값까지 2부터 k값까지 1씩 증가시킨 값을 j라고 봅니다. 그래서 j를 이제 k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이제 j 값을 1씩 증가시키고 나머지가 0이 아니면이죠. 1씩 증가 j 값을 1씩 증가시키고 이제 j 값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면 이제 k 값과 j 값이 같으면 k 값은 이제 소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소수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같지 않으면 k 값은 소수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이제 실제 풀이를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소수의 판별 대상값이 k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가 있죠. 2에서부터 다시 2까지 그래서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이면 2부터 3까지 4면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j 값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소수 판별 대상 값인 k를 j로 나눠주죠. 나눠주면 0 일단 먼저 나눈 값이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소수가 이미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서 다시 또 j 값을 증가시켜서 k 값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j 값을 나눈 나머지가 만약에 나머지가 0이면 이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 나눠 떨어진 상황에서 k와 j 값이 같으면은 k는 이제 소수라는 것이 판별되는 것이죠. 근데 나누는 k를 j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지만 그렇지만 같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k하고 j가 같지 않은 경우는 k는 소수가 아니라는 것이 판별됩니다. 자, 두 번째, 알고리즘 패턴에 따라서 변수를 배정해 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정수를 입력받는 변수 a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부터 임의의 정수까지 1씩 증가하는 값 변수 k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을 입력받았으면 2부터 이제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시키는 k 변수가 필요하고요. k 값이 소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k 값을 나누는 값, 피제수인 그 값 이제 그 나누는 값은 또다시
2부터 다시 k까지 일씩 증가시키는 그런 값 변수 j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소수인지 판별한 후에 소수인 경우에 합을 누적하는 변수 합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어별 코딩 문법 구문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소수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조건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if, else문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열의 한 값을 만드는 과정은 소수이면 누적하는 과정이므로 반복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계산 절차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절차. 자, 이메일 정수 자, 5를 입력받았다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A에다가 5를 입력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소수 판별값이 K면 자, 2부터 출발해서 시작해서 2가 소수인지 자, 예를 들어서 5로 입력받았기 때문에 이제 K 값은 2, 3, 4, 5 이렇게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래서 2가 소수인지 먼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판별값 2인 경우에 나누는 값은 이제 2부터 출발한다고 했죠. 다시 또 J값을. 그래서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0입니다. 그리고 2는 2와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2는 소수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합계에다가 2를 저장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가 이제 소수 판별값 K가 임의의 정수 A, 5보다 작은지 판단합니다. 작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더 증가시켜야겠죠. 반복 수행을 또 해야겠죠. 자, 그래서 K 값은 2에서 1을 증가시켜서 3을 이제 판단해 봅니다. 3을 소수인지. 자, 2에다가 2를 더해서 3을 만들고 그다음에 J 값은 이제 2부터 출발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해 봅니다. 이제 소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소수 판별 1회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는 1입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값은 그래서 J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는 값을 하나 더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3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소수 판별 2회 그래서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 되고 3과 3은 동일합니다. 그럼으로써 3은 이제 소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합에다가 기존에 2에 저장되어 있던 2에다가 3을 더해서 5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은 K 3 값은 소수 판별값 3은 이제 임의의 정수 5보다 작음으로 다시 하나 더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소수 판별값 K가 3에서 1을 증가시켜서 4로 만든 다음에 이제 다시 2부터 또 출발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소수인지 이제 판별하기 위해서 소수 판별 1회. 자,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는 0입니다. 자, 그런데 4하고 2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머지는 0 떨어지지만 4는 이제 2와 다르기 때문에 4는 소수가 아닙니다. 왜? 소수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소수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자기 자신은 저기 만약에 4가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1로 나눠 떨어지지만 2로도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로 나눠 떨어지는데 그 2하고 4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소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합계에 누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4는 5보다 작기 때문에 다시 K 값을 이제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5로 만들고요. 그래서 5가 소수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나누는 값 2부터 다시 출발하고요. 그래서 1회 5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요. 자, 나누는 값은 다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1을 그래서 나누는 값을 하나 더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회차에서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4로 5를 나눕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이 되고요. 그럼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나누어 떨어지는 값을 5로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5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는 5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5는 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수를 판별하는 방법은 그 수를 2부터 나눴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2로 나누어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서 자기 자신이 될 때까지 나눠 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나눠 떨어지는 값이 존재하면 그 예를 들어서 5인데 4인데 아까 4 같은 경우는 나눠 떨어지는 값이 존재하죠. 2가 존재하죠. 0이 되는 나머지가 0이 되는 게 존재하죠. 근데 2가 4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4는. 소수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과 소수라는 건 자기 자신과 1로만 나눠지는 것입니다. 1로만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입니다. 그러므로 2부터 출발해서 1은 나눠봐야 어차피 당연히 나눠진다고 가정하고 2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2로 나누는 2부터 나누는 값을 J값을 2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1은 나눠봐야 당연히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합계 5에다가 기존의 5 합계 5였죠. 합이. 그래서 5를 더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10을 출력합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실제 C 언어와 자바 코드로 코딩한 코드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입력받은 값 A 변수, 합계 변수, 그 다음에 소수 판별 대상값 K, 그 다음에 소수 판별 때 사용하는 J 변수. 이렇게 해서 scanf, 요 scanf는 처음 이제 나오는 함수인데요. stdoh 여기 라이브러리에 제공하는 입출력 함수에 해당됩니다. 이 scanf는 그래서 입력 함수입니다. 입력 함수. 그래서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을 수 있는 거죠. 값을. 저 앞에 있는 서식 문자 D는 정수를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a라는 얘기는 a 변수의 주소 값에다가 입력받은 값을 저장해라. 저장해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미지 정수 값을 입력받아서 a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합계는 이제 0으로 초기하고요. K는 소수 판단 대상 K 값은 1씩 증가해야 되고요. 이 do while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한 번은 증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복문에서 2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자 1로 초기화합니다. 자, 그래서 do while문은 1회는 무조건 실행되고요. 12행, 19행을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K값은 소수 판단 대상 K값이죠. 변수 K값이죠. 1씩 증가시켜서 2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J도 마찬가지로 K 소수 판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누는 값인 J를 2로 초기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 값으로 이제 앞에서 소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K 값이 소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J 값을 나눈 나머지가 0인지 조건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while문을 통해서.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0이 아니면은 자 0인지 판단해서 0이 아니면 이제 밑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즉 이제 J 값을 1씩 증가시켜서 나누는 값을 계속 증가시켜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K 값이 예를 들어서 소수인지 나눠 떨어지는 수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그 이전 값으로 나눠 보는 거죠. K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5로 A가 입력이 됐다 그러면 K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K는 이제 2부터 출발해서 5까지 하나씩 증가시키기로 했죠. 그죠? 그리고 2부터 해서 또다시 그 체인 나누는 값은 2부터 출발해서 또다시 그 나누는 K 값까지 1씩 증가시킵니다. 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이면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므로 다음 구문을 진행합니다.
여기 다음 구문에 보시면 이제 K하고 나누어 떨어졌을 경우에 이제 K하고 J를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이에요. 0이라는 얘기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K하고 J 값이 동일한지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K 값이 같으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나머지가 0인데 나눠 떨어졌는데 같다라는 얘기는 결국 1로 나누는 경우는 무조건 나눠 떨어지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사항이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 자기가 나눴을 경우에만 이제 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K하고 J 값이 나눴는데 나눠 떨어지면서 같다. 그런 얘기는 결국 K와 J는 같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동일한 자기 자신으로 나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계에 누적하고 그다음에 다르면 합계에 누적하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와 다른 값이 나눠 떨어지는 게 존재하다는 얘기는 소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계에 누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y 값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K 값 소수 판단 대상 값이 A 값보다 작은지, 그래서 작으면 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같을 때까지. 그래서 A 값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이 A 값과 같으면 반복문을 끝내고 출력합니다. 만약에 A가 10으로 예를 들어서 입력이 됐으면 누적 합계 값은 결과는 17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바 언어로 된 거는 좀 약간 이제 코드가 좀 이제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 그 앞에 소수 C 언어에서는 stdio.h라는 include문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에서 임출력 함수를 받아서 scanf를 통해서 키보드로 입력받았습니다. 근데 자바인 경우는 여기에 이제 보면은 java.util.scanner라는 PC에서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스캐너 외부 클래스 java.util 패키지에서 임포트를 통해서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문이 없으면 임포트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입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라는 sum 언더바 prime이라는 클래스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static void main이나 메인 함수를 저장한 다음에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스캐너 클래스를 사용하며 sc라는 그 인스턴스 변수를 통해서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스캐너에 대한 스캐너 클래스를 우리가 먼저 생성시켜 줘야 됩니다. 생성시키는 방법은 스캐너라는 클래스명을 쓰고 그 다음에 sc라는 그 인스턴스 변수, 이거는 뭐 개발자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w하고 스캐너 이렇게 생성자를 생성시키죠. 그 다음에 system in이라는 것은 클래스의 표준 입출력 변수입니다. system.in이라는 것은 시스템 클래스의 표준 입력 변수입니다. 입력 변수. 그래서 요거는 OS를 통해서 운영체제를 통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객체를 받을 수 있는 입력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입력을 받도록 생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고 이제 나머지 변수는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A 변수에다가 sc 스캐너 인스턴스 변수 sc 그 다음에 함수 이 스캐너에서 제공하고 있는 nextint라는 클래스의 스캐너 클래스의 메소드인 nextint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수를 입력받는 메소드를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C 언어 구문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구문이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system out.printf 이렇게 사용하죠. system.out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합에다가 합계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특이한 게 있는데요. sc.close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sc라는 건 앞에서 스캐너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였죠. 그래서 요걸 클로즈 메소드를 사용해서 스캐너 클래스의 사용을 종료시켜 줘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주면, 클로즈를 해주면 메모리를 초기화시킬 수 있는, 메모리를 초기화하는 그런 초기화 예를 들어서 지금 스캐너의 클래스를 생성시켜 줬잖아요. 이 new.하게 생성하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자 메모리에다가 할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할당했던 거를 요 클로즈를 통해서 요 클로즈 함수를 통해서 메모리를 할당됐던 메모리를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메모리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알고리즘 코딩 7번째 시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